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고1 팀장 맡고 있고 내년 2021년에도 예비고2 팀장을 맡게 된 대신하루 강사 김혜지라고 합니다. 이번 영상은 수업 방식에 대한 영상인데요. 아이들이나 학부모님들 모두 대체 예비고2 가면 수업은 또 어떻게 하나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영상 준비했습니다. 먼저 국어의 학습 방향성을 저희 학원은 어떻게 두고 있나부터 말씀드리고 싶어요. 많은 양을 학습하는 게 좋은 건지, 올바른 방법으로 학습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빠르게 푸는 게 제일 중요한 건지, 정확하게 푸는 게 중요한 건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할 것 같아요. 물론 학년마다 다르겠지만 일단 고2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저희가 봤을 때는 올바른 방향성이 제일 중요하고요. 많은 양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많은 양을 문제를 풀고 채점하고 그냥 휙 던져놓는 것보다는 내가 정확한 방법으로 정확하게 문제를 푸는 게 훨씬 더 시간도 아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시간 분배라는 부분들도 되게 어려워하지만 지금 당장 시간 분배를 애쓴다고 하더라도 오답률을 줄일 수는 없는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정확하게 풀고 안 틀리게 풀고 그리고 많은 양을 하는 것보다 효율적인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저희는 지도를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어 학습의 방향성 두 번째는 저희 학원에서 어떤 수업을 하고 있는지인데 일단 저희는 항상 아이들한테 대화, 말하기를 많이 시켜요. 아이들이 학원을 계속 전전해서 다니잖아요. 그럴 때마다 아이들은 입을 꾹 닫고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앉아서 수업만 듣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게 사실 아이들한테는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계속적으로 아이들의 말을 듣고 싶고요. 들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저 선생님 왜 이렇게 나한테 질문을 많이 해? 그냥 혼자 말하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자기 주장을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건 나중에 여러분이 커서도 혹은 사회에 나가서도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말을 하는 연습을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많이 생각과 주장을 얘기하는 수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궁리하는 수업이라고 해서 국어의 해석 능력을 스스로 키울 수 있는 수업이어서 예습 철저하게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한 우리가 문학 분석을 할 때 선생님 막 주의식 교육으로 막 이거 외워라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을 하고 내가 스스로 해석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궁리하는 수업으로 잡았고요. 그 다음에 다정한 학원 일단 저는 아이들이랑 항상 친구처럼 지내고 싶어요. 뭐 혹은 언니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 뭐 누군가한테 누나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좀 멘토가 될 수 있는 그런 강사를 항상 꿈꾸고 있고요. 특히나 저희 대표님도 이런 방향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학원의 분위기가 굉장히 가족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뭐 이러면 공부 잘 안 하게 되지 않아요? 선생님한테 막 뭐 이렇게 뭐 하지 않아요? 이렇게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또 친구들이 제가 그만큼 제 진심으로 대하고 뭔가 액션을 취해주면 아이들도 그대로 진심으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아이들과 이렇게 마음을 쌓고 하는 과정들이 너무 좋아서 다정한 학원으로 잡았고요. 그리고 욕심 있는 학원이란 건 뭐냐, 저희가 이제 수준별 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수준별 수업을 안 해도 학교별 수업을 해도 뭐 장점도 가지고 있어요. 충분히. 하지만 아이들이 레벨이라는 거에 자기도 모르게 연연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저 이번 시험 못 봤는데 저 레벨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라는 말 했을 때 저는 아이들이 너무 귀엽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이 친구가 되게 잘하고 싶은 욕심이 있구나 라는 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는 레벨별 분반이 아이들한테 동기부여를 많이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잘하는 친구들은 그만큼 잘하는 거에 대한 보상으로 높은 반에 올라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아이들이 또 성취감 혹은 뭐 승부욕 이런 걸 또 느끼게도 되고 내 친구는 이 반에 있는데 저도 얼른 가고 싶어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오히려 아이들한테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들어서 일단 저희 학원은 4개 정도의 방향성으로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업 방식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과제 수행은 저희가 매주 이제 아이들이 등원을 하고서 바로 숙제 검사를 하게 되고요. 수업 시작 전에 검사를 하게 되고 이제 오답의 분석이라고 해서 과제가 완성이 된 거를 확인을 할 때 최고로 많이 신경 써서 보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아이들이 오답이 나왔을 경우에 오답에 대해서 내가 왜 이 오답이 나왔을까? 이건 왜 정답일까를 생각을 해야 되는 과정이 스스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고요. 미제출을 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완료한 다음에
집에 가는 게 원칙이지만 뒤에 학원이 있거나 스케줄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것도 허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은 뭐 카톡으로 동영상을 찍어 보낸다거나 아니면 학원에 다시 등원해서 검사를 받는다거나. 숙제 검사는 굉장히 저희가 중요하게 두고 있는 부분이고요. 왜냐면 예습을 하는 과정 중에서 선생님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숙제밖에 없기 때문에 숙제는 반드시 필수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분석 노트라는 게 저희 학원만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분석 노트를 쓰게 해서요. 낯선 지문을 다 스스로 분석을 하게 하는, 그리고 그게 나중에 내신이든 모의고사든 다 나올 수 있게 하는 훈련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문학 분석 노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문학을 어떤 식으로 분석을 했는지 그걸 토대로 선생님이랑 학원에 와서 대화를 하고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거 아니에요? 라고 말할 때 저는 그 수업이 너무나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독서 분석이라고 해서 비문학도 새롭게 분석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비문학을 내가 구조도를 그릴 수 있는지, 사실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비문학 구조도를 그려가면서 연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글을 한눈에 보기 위해서는 분석 구조를 쓰는 게 도움이 된다라는 걸 느끼게 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네, 오답 노트는 본인이 틀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건데 수학도 오답 노트 많이 쓰고 하겠지만 국어의 오답 노트는 어떤 식이냐면 내가 틀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재원생 친구들은 오답 코멘트라는 거 적어봤을 건데 오답 코멘트를 적어서 내가 이걸 왜 틀렸는지 확인을 해보는 과정이라고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시. 우리가 문학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하는지를 예제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4가지 포인트를 두고 있어요. 시적 화자가 뭐 어떤 거 하고 있니? 얘가 무슨 상황에 처해 있니? 뭘 느꼈니? 그래서 그 시적 화자는 왜 이 시를 쓴 거니? 이게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노래로 생각하시면 돼요. 노래를 만들었어. 근데 그 노래의 가수가 도대체 이걸 왜 말하고 뭘 말하고 싶은 걸까? 이 사람은 이별한 걸까? 행복한 걸까? 이런 걸 알아야지 주제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강의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분석 노트 써오는 거 있었죠. 그래서 만약에 분석 노트를 쓰게 되면 아이들이 어떤 식으로 적느냐? 일단 옆에 예시를 적어놨고요. 사실 시에서는 항상 근거가 있어요. 어디 부분에서 어떤 뜻을 어떻게 찾아냈느냐 그거를 분석 노트에 적어오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재환생들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와는 조금 다른 점이 생겼을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은 수업 시간에 다시 할 거기 때문에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어머님들, 학부모님들도 우리 아이가 도대체 어떻게 문학을 공부하고 있느냐 궁금하실 텐데 이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저희는 구조도까지 그려오도록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시를 완전하게 분석을 하지 않으면 머릿속에선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내가 이걸 그냥 주입식 교육으로만 외우게 되면 사람의 암기는 한계가 있지만 내가 이 시를 계속해서 보게 되고 계속해서 몰입해서 해석을 하게 되면 머릿속에 기억이 오래 남더라고요. 저희는 그거를 취지로 삼고 있고 또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입식 교육이라는 것도 중요해요. 뭐 내신이나 외우는 과정에선 중요하겠지만 사실 수능의 방향성은 주입식 교육보다는 스스로 해석하는 능력을 많이 요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내신도 그런 트렌드로 많이 가고 있어서 사실 문학 분석에서 시는 아이들이 꼭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합격생 수기 같은 거 보면 이런 거 이제 분석하는 거에 너무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 되게 많고 저도 오히려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되면서 시에 대해서 완벽한 이해를 하게 돼서 너무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설도 비슷하게 소개를 드리면 일단 인물, 누가 나오는가, 배경은 어느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떤 사건이 나오고 어떤 주제식이 있느냐, 쉽게 말하면 영화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화를 보실 때 인물 누가 나오네 많이 보시죠. 그리고 얘는 시대적 배경이 언제지? 라는 걸 궁금해하시면서 보시고 그다음에 이게 도대체 뭘 다룬 사건이냐, 스릴러냐, 멜로냐 이런 거 생각하시죠. 똑같습니다. 소설도. 그리고 주제의식, 그러면 도대체 이 감독은 우리한테 뭘 말하고자 하는 걸까?처럼 소설도 우리한테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는데 그 말하고자 하는 바를 찾아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설도 저희가 구조도라는 걸 그려야
그려요. 그래서 선생님이 주는 구조도도 있지만 아이들이 예습을 하기 때문에 예습 시간에 그려오는 구조도도 있고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그린 구조도를 바탕으로 수업을 하게 되고요. 선생님 저는 이거 여기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라고 그리면 안 되나요? 라고 하는 경우를 저희가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대화하는 수업을 많이 하는 걸 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하고서 이걸 함으로써 역시 내가 이 소설을 완벽하게 뭔가 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까지 분석해오는 걸 저희는 원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은 뭐 이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지만 사실 저는 이 과정이 없으면 문학에 대한 이해는 쉽게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소위 말하는 고등학생 때는 왜 도대체 문학을 내가 해석을 해야 되지? 이게 진짜 필자가 생각하는 건가? 라는 의문점을 되게 많이 제기를 했는데 요즘 친구들이 제일 많이 저한테 제기하는 부분이에요. 이거 이렇게 해석하는 거 아닌 거 아니에요? 작가한테 물어보면 아니라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그 작가의 마음이 그게 아니더라도 이 부분에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공감 능력을 키우는 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저는 공감이 되게 잘 돼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학생 때는 잘 안 되다가 이제 와서는 공감이 너무 잘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조금 더 빨리 찾았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이런 과정을 준비했으니까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본인이 나중에 수능을 볼 때 혹은 내신에서 모르는 작품이 나왔을 때는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잘 따라와주면 너무 고맙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문학도 한번 볼게요. 비문학은 분야가 나눠져 있습니다. 6개 정도 나뉘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 중에서 뭐에 대한 글인지가 제일 먼저 파악이 될 거고, 그래서 중심어 혹은 핵심어라고 부르는 친구들을 먼저 확인을 하고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필자는 관점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서술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구조들을 그려가면서 전체적으로 내용을 한 번 더 요약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상향식 독해를 지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구조도 이런 식으로 그려요. 이제 뭐 이런 사람이 나와서 이런 걸 했는데 이런 거에 대한 특징이 있고 이게 이거랑 차이점이 뭐고 이거랑 공통점이 뭐다. 이런 식으로 한눈에 볼 수 있게 구조도를 그리는 연습을 계속해서 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휘 테스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어휘 때문에 조금 비문학 같은 거 많이 틀리는 친구들도 있고요. 선생님 저는 어휘 문제 자꾸 틀려요. 어떻게 해요? 라고 하는 친구가 상담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럴 때 어휘날개를 많이 열심히 외워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본인의 어휘력이 평상시에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남들보다 더 많이 열심히 외운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매주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시험을 토대로 재시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시험이 여러분한테는 나중에 실제 실전에서 내신이랑 비문학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주로 문제를 편성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라는 메모지라는 교재가 하나 추가가 될 건데 이제 균형 잡힌 학습을 해야 돼요. 또한 매주 1회분 푸는 거는 많은 양이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1학년 때는 매주 1회분까지는 아니어도 매주 1회분의 반 정도 풀었다면 1회분보다도 조금 덜 풀긴 했지만 이제 고2 때는 1회분 이상을 풀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교재에 있는 문제도 많지만 실전 모의고사라고 하는 거는 딱 45문제 시간을 대고 푸시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균형 잡힌 학습해서 실전 모의고사 매번 채점해서 매번 내가 뭐가 이렇게 많이 틀리냐 어디에서 자꾸 틀리냐 이런 것들 체크를 해주시는 게 제일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 모의고사 지에도 본인이 틀린 부분에 대해서 오답 체크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시간 맞춰서 풀기, 실전 감각 깨우치기, 계속해서 시간을 재고 중간에 끊거나 하지 않고 45문제를 딱 정해진 시간 75분 안에 풀 수 있는 그 역량을 기르고자 하고요. 75분 안에 풀었으면 어디서 많이 틀렸는지 체크를 하시고 또한 오답 체크는 어떻게? 본인 스스로 해주시면 되고요. 혹시 오답 체크를 했는데 전혀 모르겠다 하는 거는 학원에서 질문을 하면 해설을 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적 관리는 어떻게 하냐 미니 모의고사라는 성적 관리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매번 수업이 끝난 다음에
테스트를 보죠. 어휘 테스트랑 미니 모의고사 테스트를 보게 될 건데 이 미니 모의고사 테스트 같은 경우는 수업 후에 보게 될 거고요. 그래서 미니 모의고사 성적은 매주 집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친구가 어떤 변화를 보이고 있는지 추이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신하로 정기 모의고사도 성적의 관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정기 모의고사는 사실 학원에서 출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난이도는 그때그때가 다 다르고 어려운 시험이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모의고사를 보는 경우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 빈 공백을 학원에서 채워준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이걸 토대로 성적을 산출해서 뭐 이제 아이들한테 성적표 공지가 나가고, 그래서 이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저희가 성적표를 준비를 해서 이 부분이 친구가 약하구나, 이 부분을 조금 더 보강해야 되겠구나 라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 모의고사는 학습력과 자극의 목표도 물론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괜히 그냥 시험만 보고 막 마음 아프고 마음 다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오르고 좀 더 잘 보고 하는 친구들한테는 승반 요구도 있고요. 그리고 효도살이라든지 아니면 뭐 장학금 이런 것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이 사실 쌀을 왜 주나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데 사실 우리는 밥이 제일 중요해요, 살면서. 그죠?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도 너무 좋아하시고, 그리고 이거는 저희 학원이 아이들한테 줄 수 있는 뭔가 따뜻한 밥 한 끼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잘 본 친구들한테는 또 장학금도 수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승반 기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레벨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 성적을 토대로 레벨을 오르는 친구들도 생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신 같은 경우에는 철저한 관리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상황에 맞는 전담 강사, 웬만하면 강사가 바뀌지 않는 게 좋기 때문에 계속 전담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별 최적화된 수업 자료를 많이 제공하려고 선생님들이 항상 이제 컴퓨터 앞에서 열심히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아이들이 사실 자기 출판사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섞인 다른 친구들 것도 보게 되고 다른 학교 기출도 보게 되고 하면서 경향을 계속해서 파악하게끔 하고요. 내신 대비는 아마 5, 6주 전부터, 만약에 시험 범위가 많은 친구들은 선생님 재량에 따라서 6주, 7주가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별 시간표는 다시 재배치가 될 거고요. 그거는 내신 대비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들께서 공지를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내신 대비 자료는 저희가 꼼꼼하게 자료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 특강이라는 걸 제공하게 되는데 뭐 범위가 너무 많다거나 효율적으로 이거는 온라인으로 대체를 해도 아이들한테 큰 무리가 없겠다 하는 것들은 영상을 제공을 하거나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신 대비 종료 후에는 저희들끼리 학교 경향에 관해서 토의를 많이 합니다. 이제 어떤 학교는 요즘 이렇게 트렌드를 가지고 출제를 합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렵고 이렇게 외부 지문을 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하면 선생님들끼리 회의를 하기 때문에 항상 발전된 내신 대비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 대비 교재와 자체 교재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가 내신 평가 회의라는 걸 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사실 저희들도 공부가 많이 되고요. 내신에서 조금 더 승산 있는 강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도 많이 토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이번 예비고의 과정도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뭐 교재를 좀 보고 싶다거나 하시면 언제든 내원하셔가지고 상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